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테슬라는 10월 8일에 저렴한 모델 Y 스탠다드를 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7,500달러의 전기자동차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진 후 테슬라는 모델 3와 모델 Y 표준 트림을 출시했는데 두 트림 모두 시작 가격이 4만 달러 미만이었지만 프리미엄 구성 수준에서 제공되는 많은 기능이 삭제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두 차량이 10월 8일에 출시되며 11월에 인도할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앞당겨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3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며 주행거리는 321마일입니다. 중국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중국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터리 수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링강 신구에 위치한 테슬라 메가팩토리는 지난 2월 문을 연 이후 최고 속도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서 언급했듯이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토리 공장의 메가팩 배터리 생산량은 2025년 1분기에 상하이에서 리튬 배터리 출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벤치마크 공장의 설립은 상하이 에너지 저장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 무역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에너지 저장 공장의 개장에 힘입어 상하이의 리튬 배터리 수출은 1분기에 20.7% 증가한 4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대륙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차량 사업 운영을 확장하여 처음으로 아프리카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 호주 등 7개 대륙 중 5개 대륙에 진출해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현재 칠레라는 한 국가에서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직 아무것도 출시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채용 공고에 따르면 테슬라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커리어 웹사이트에 올라온 새로운 게시물에 따르면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국가별 영업 및 배송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테슬라는 275만 달러의 초기 자본 투자를 통해 모로코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진출했습니다. 모로코는 재생에너지와 교통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가장 쉬운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3분기 차량 안전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기술을 사용하는 636만 마일 주행 시 한 번의 충돌 사고가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연방도로국이 제공한 최신 데이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데이터는 약 70만 2천 마일마다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토파일럿이 사람보다 9배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3분기의 수치는 2024년 3분기에 테슬라가 발표한 수치보다 약간 낮은 수치로 오토파일럿 기술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사고간 주행거리가 700만 마일을 넘어섰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은 44만 7천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고 49만 7천 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했으며 12.5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제품을 배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일반 회계 기준 주당 순이익은 0.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총 280억 9,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도 13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16억 달러의 영업이익, 14억 달러의 순이익, 18억 달러의 비일반 회계 기준 순이익으로 여전히 수익성이 높았습니다. 3분기 말까지 테슬라의 영업현금 흐름은 62억 달러, 잉여현금 흐름은 4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3분기 말까지 테슬라의 분기말 현금, 현금성 자산 및 투자액은 41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테슬라의 2025년 3분기 실적은 기록적인 분기 매출을 달성했으며 월스트리트는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은 약 40억 달러로 급증했고 총 보유 현금은 41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반응 중 일부를 보면 미즈호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해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주당 460달러에서 485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성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에는 더 강력한 FSD 견인력과
인도력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미즈호가 테슬라를 사이버캡과 FSD 견인력을 갖춘 물리적 AI 휴머노이드 장단기 수요 역풍으로 상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에 대해 아웃퍼폼 등급과 목표 주가가 $600를 재차 제시했습니다. 그는 머스크의 다가오는 보상 투표를 주요 변곡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머스크가 중요한 AI 확장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쟁 중인 CEO로 남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어드 애널리스트는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후 테슬라에 대한 아웃퍼폼 등급과 주당 목표 주가를 $548를 재차 제시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에너지 부문이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전력망 제약과 인프라의 급속한 구축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요는 특히 높다고 했습니다. 한편 딥워터는 9월 수치의 실적 발표는 대체로 별일이 없었다고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한 테슬라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테슬라의 현금 포지션이 주요 강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론의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차량이 될 2인승의 저렴한 옵션으로 지난 10월에 공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생산될 예정이었습니다. 머스크는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큰 생산량 확대는 내년 2분기에 생산을 시작하는 사이버캡이 될 것이고 실제로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이 없으며 주행 마일당 비용을 완전히 고려하여 마일당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최적화라고 했습니다. 한편 스티어링 휠이 장착된 차량이 회사 부지에서 운행하는 사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인간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갖춘 차량을 판매할지 여부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실적 발표에서 사이버캡의 자율성에 대해서 2배로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테슬라의 과소평가된 태양광 지붕이 드디어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에너지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은 2026년 1분기부터 고객에게 배송되는 새로운 주거용 태양광 패널 생산이 뉴욕 버팔로 시설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2016년의 공개 이후 수년간 성장세가 둔화된 솔라 루프 프로그램의 새로운 생명력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백로그에 대한 투자자 질문에 대해 메가팩과 파워월에 대한 수요가 내년까지 정말 강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최근 주택 설치를 장려하는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내 주거용 태양광 수요 급증을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추세가 주택 소유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는 새로운 태양광 임대 상품의 출시에 힘입어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아마도 뉴욕 버팔로에서 주거용 태양광 패널 생산을 시작하려는 테슬라의 움직임입니다. 2016년에 처음 공개된 솔라 루프는 디자인에 타협하지 않고 옥상을 청정 에너지 발전기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열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량과 설치 수량은 수년 동안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상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